이제 그 간훈사에 딱 갔는데 북한에 이제 종교가 없잖아요. 저는 뭐 절에 스님이 있을까? 그때 아마 머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뭐 예쁘다, 뭐 멋져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쑥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북한 분을 만났을 적의 그런 느낌이, 야, 진짜 순수하다, 순백하다, 이런 느낌이었어요, 그 당시에는요. 그게 이제 그걸 조금 더 뭐라고 할까, 조금 좀 나쁘게 말한다고 말하면은 뭐 발그라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그게 북한은 제가 나도 이제 북한에서 살아왔지만은 저 북한 놈들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하고는 무조건 척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. 걔들은 말로는 뭐 같은 민족이다, 뭐 같은 동포다 이러죠. 남조선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. 남조선한테는. 근데 내가 여기 와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은 뭐 비교할 바도 안 되게 잘 살잖아요. 이렇게 쟤들이 저렇게 못되게 놀아도 저기 불쌍하고 측은스럽고, 야, 쟤들 저런 안 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이제 그 개성에서 이제 그렇게 차파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. 받았겠지. 완전 이게 반공분자들만 온다. 이렇게. 근데 선생님들은 아니잖아요. 그 추운 날 또 동복도 못 입고 한복 입고 그거 하니까 그 불쌍해서 뭐 이쁩니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걔들은 교육을 이놈들은 완전히 완전 반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교육을 주거든요. 이게 그렇게 가뜩이나 그렇게 교육준 데다가 이렇게 말도 붙이고 이러니까 뭐 쑥스럽기보다도 상당히 불편했겠죠.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박영포프를 보고 간음사인가요? 절을 가는데 거기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. 약간 산길이고. 근데 저희 갔을 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세 분이 타셨다 그랬잖아요.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는 그 친구의 질문이 너무 예민한 것만 너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, 저한테.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한 거 지키겠느냐.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,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, 그때 당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? 끝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였죠. 그래서 그때에 아마 그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이제 후보로 나와서 가장 아마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12월 5일 날 가셨다고요? 12월 8일이요. 12월 8일 날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왔다 간 다음이겠네요? 맞아요. 14선언 나오고 후에겠네요?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혹시 북한에 뭘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게 뭔지는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계세요? 그때 아무래도 뭐 같은 민족으로 해서 같은 남북한이 공동 뭐 번영해야 된다.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그 젊은 보위원이 그 단일 민족이다, 뭐 백이 민족이다 이런 걸 엄청나게 저한테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아마 그때 북한 주민들이 좀 약간 우호적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인식은 그분이 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저한테 접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 약속을 지키겠느냐. 그 개성에서 지키겠느냐.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됐을 때 지키겠느냐. 그 다음에 누가 더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.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그 간훈사 그 박영포포에서 갔을 적에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행하고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엄청 호기심이 있었네. 글쎄 개인적인 호기심인지 모르는데 한 10m, 20m 떨어지면 항상 자기 그 개인적인 부분에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좀 이제 교육을 받은 게 있으니까 탐이 날까봐. 탈이 날까봐. 뭐 그거 뭐 선거는 돼봐야 알겠죠. 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.
정종영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. 네, 누가 찍을지 모른다. 거의 이 박빙이다. 박빙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른다. 그리고 그분이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어떤 그 정책이나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분이 대통령 돼봐야 아는 거지. 지금 그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. 그거는. 왜냐하면 이제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. 지금 혹시 잘못되면은 여기서 내가 좀 이제 구류를 받을 수 있고 억류를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그걸 갖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 자체가 그런 진솔한 대화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흘렸고.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북한에 왔댔거든요. 그래서 6.15 뭐 공동 뭐 성명인지 뭐 선언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그 방문한다고 할 때 중앙 방송에서 방송 또 각 그 직장별로 또 이제 그 사회 단체별로 다 회의를 한 게 남조선 말하자면 괴뢰 수괴가 우리 김정일 장군님한테 이제 아련하러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. 백기 들고 찾아온다고. 그래서 저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김대중 대통령님 왔다 가신 다음에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. 이 대한민국 그 노란 포대다가 40kg라고 쓴 대한민국 이 적십사사 이거 박힌 그 노란 마대 쌀이 진짜 겁나게 들어왔어요. 비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. 이제 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장군님이 이제 그 받아낸 거라고. 이게 우리나라는 아주 순수고 이제 뭐 같은 민족이고 뭐 통일 파트너고 뭐 이래서 인도적 차원에서 뭐 인도적 차원으로 좋은 것도 있고 뭐 차관 형태로 좋은 것도 있다고 그래요. 내가 여기 알아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북한 놈들이 우리나라 인적으로 남아빚을 지고 있더만 차관 형태로 이렇게 줬대요.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. 김대중 대통령 뒤를 이어서. 근데 그때 또 노무현 대통령이 왔어요.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고속도로 평양 개성 고속도로로 갔을 거예요. 비행기 타고 안 가고. 맞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사리온이고 뭐고 그거 환영한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.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또 그런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또 회의를 했다고요.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야 이게 뭐야, 남선 대통령들은 뭐 한 번씩 뭐 우리 장군님한테 무슨 생활청화 오는 거야 뭐야, 이렇게 인식이 됐다고요. 이렇게 남선 대통령들이 왔다 간 다음에 뭐 많이 들어왔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나니까 이제 남수성 관광객 그 보이부 뭐 감시 가이드라고 하지만 감시하는 사람이죠. 그 정도로 거기 타는 정도면 웬만큼 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궁금한 것도 많고 제가 아는 비밀도 많고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. 근데 직접 남조선 사람을 만났으니까 딱 보건데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믿음이 가네.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꾸. 그때만 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그 친구가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 사학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역사,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조선시대나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. 저도 의도적으로. 과연 쟤네들은 그 역사 교육을 그래도 조선시대나 이런 거는 제대로 가르쳤을까. 제가 기억해왔던 거하고 조선시대의 역사는 거의 일치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북한도 뭐 조선시대의 역사만큼은 그렇게 뭐 왜곡되게 가르치지는 않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제 그 간훈사에 딱 갔는데 북한에 이제 종교가 없잖아요. 저는 뭐 절에 스님이 있을까? 그때 아마 머리는 깎지 않고 있었던 것 같고. 그럴 거예요. 아마 머리 팍팍 깎은 중은 없어요. 그렇게 하고 옷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좀 잘 안 입는 옷 스타일 같은데 대각선으로 약간 고동색 나는 옷. 장삼 같은 거. 그게 아마 동남아 쪽에 스님들이 그렇게 입는 것 같아요. 그거 입고 거의 이제 뭐 절이라 해서 딱 한 분 계셨는데
뭐 별다른 저거 없이 아니, 그냥 목탁도 드리면서요? 그런 것도 없었어요. 목탁도 안 들고요? 네, 목탁도 안 들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아이, 좀 물어보시겠죠. 아, 지금 같았으면 불교 사상을 어떤 거를 뭐 해서 뭐 저기 하시는지 뭐 이런 저기 아이. 불교 사상도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그 당시는 못 물어봤어요. 아이, 그러니까요. 아이, 그거 저기면은 뭐, 라미아비 타고 하고, 뭐, 거기서 관세음보살 하는지 좀 하겠는지 한번 해보시지, 선생님. 불경을 읽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당연히 네. 없죠.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관광객들이 간다니까, 뭐, 머리는 안 깎았어도 이제, 그 스님 그 장삼 뭐 이런 옷이라도 걸쳤지만, 그 묘향산에 가면은 북한에서 그래도 좀 유명하다는 절이 보현사라는 네, 절이 있어요. 네. 근데 거기 가면 중들이 양복을 입었어요. 완전히 그냥 양복을 입고 이거 구두 신고 그렇게 하고 다녀요. 야, 참 웃긴다 이랬었는데 그래도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절에 가면 뭐 실제 뭐 부처님 뭐 그런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발로 돼 있나요? 부처님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제 기억으로 있었던.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이게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그냥 쇼인 그냥 보여주기 그렇죠. 위한 뭐 그게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. 그때 그 당시에도. 절이니까 그게 유산이니까 지키고 있는 거지. 뭐 거기다가 뭐 시주라든가 뭐 동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라고는 안 하던가요? 아니,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 쪽에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그 패키지 여행 가게 되면 많이 이제 그 유도하거나 그러잖아요. 그분들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없었는데 이제 끝나기 무렵에 그 개성 박물관 다 관광을 하고 그때는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고사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도로, 박물관에도 네, 가는 게 역사 박물관? 네, 개성 박물관에 갔었어요. 이제 거기 이제 들렸어요. 거기 가면은 거기 무슨 뭐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나요? 또 그때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형광등이 없어졌는데 20와트라 해서 조그만 거 있었어요. 근데 개성 박물관에 형광등이 50%는 꺼져 있어요. 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가품이요. 케이스나 이런 게 모조품. 아니라 저희가 다 만져볼 수 있어요. 한국 저기 박물관 같은 데면 그 어떤 그 안내에서 그 라인을 가이드 라인을 그렇죠. 쳐놓잖아요. 유리에다가 다 해서 눈으로만 감상하게끔 됐잖아요. 유리 케이스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. 유리가 있나요? 그래서 사실은 뭐 어둠침침해서 사실 이제 그냥 관광이었지.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정한 거는 이제 뭐 우리는 뭐 매점이면 자판기나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북한에는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. 아예 전혀 없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뭐 그 어떤 그 매점이라고 가보면 수건하고 그렇죠. 손수건 같은 거. 뭐 우리가 이제 수건 있잖아요. 이렇게 타월 큰 거. 그거하고 뭐 이제 뭐 고사리 나물, 취나물 뭐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기념품이에요? 네, 그게 기념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는 저희가 그 개성 관광 하루 종일 하면서 제가 중간에 뭐 사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. 사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. 그래도 개성하면 그게 옛날 뭐 고려의 수도였고 뭐 개경이라는 이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뭐 먹어볼 것도 없어. 커피숍도 하나 없어. 얼마나 황당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박영포코를 해서 이제 개성 이제 시로 다시 이제 돌아왔을 적에 사실 이제 북한에 이제 이게 보니까 개성시내 그 이동하는 이제 그 시민이랄까 뭐 북한에서 보면 인민들 네, 없었어요. 없고 제가 그 하루 종일 관광하는 기간 내내 버스를 한 대를 못 봤어요. 한 대도. 네. 그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승용차는 한 대를 봤는데 제가 벤츠 한 대를 봤어요. 네, 벤츠 한 대를 중앙강 간부가 내려. 누가 탔는지 모르죠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300명인데 점심 식사할 때 저희 통제하는 인원이 100명이었어요. 그릇이 3개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뭐야 그 녹그릇 3개가 없어졌다고.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
이게 300명 식사를 했으면 그 그릇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 북한 당국에서 그걸 다 쉬었다는 거잖아요.